자정이 넘은 서버실 복도였습니다. 경비원 김태수는 손에 든 카드키를 바라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CCTV 아래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태수는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사흘 뒤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보안팀장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보 유출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범해 보이는 한 경비원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사흘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김태수는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8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아버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지원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6층 기획팀 사무실을 지날 때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원이 보였습니다. 혼자 야근 중이었습니다. 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모니터를 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지원의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이상한 팝업 창이 떴습니다. 지원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씨, 잠시 올라오시겠습니까? 보안팀장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어젯밤 서버실 출입 기록이 있는데요. 팀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자정 15분 서버실 앞에 선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은 권한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팀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투자계약 관련 핵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박민준 투자사 측에서 우리 내부 자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확인했습니다. 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보안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이상했던 팝업 창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 보안팀장이 전 직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 서버 접근 기록을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은 메일을 읽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비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저녁 6시 태수가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당분간 서버실 쪽 순찰은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8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6층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기획팀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보안팀 조사 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김태수는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8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유니폼을 갈아입고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전임자가 남긴 메모를 확인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음. 아버지.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지원이 로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원도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이었습니다. 10시가 넘어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6층 기획팀 사무실을 지날 때였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원이 보였습니다. 혼자 야근 중이었습니다. 태수는 멈춰 섰습니다. 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3개나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모니터를 보며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지원의 컴퓨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이상한 팝업 창이 떴습니다. 지원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원은 야근을 마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USB를 꺼내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접힌 종이가 보였습니다. 꺼내 펼쳤습니다. 4년 전 대학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납부 기한 D-7. 그 옆에 본인 필적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5천, 부족분 200- 편의점 야간 추가, 과외 하나 더. 지원은 고지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닫았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 경비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근무일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튿날 오전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씨, 잠시 올라오시겠습니까? 보안팀장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습니다. 어젯밤 서버실 출입 기록이 있는데요. 팀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CCTV 화면이었습니다. 자정 15분 서버실 앞에 선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버실은 권한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들어가셨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팀 회의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팀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투자계약 관련 핵심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박민준 투자사 측에서 우리 내부 자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협상에서 확인했습니다. 팀원들이 술렁였습니다. 보안팀에서 조사 중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빼돌린 것 같습니다. 지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책상 위 컴퓨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이상했던 팝업 창이 떠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원아, 너 졸업할 때 학자금 대출 많이 받았었지? 응. 다 갚았어? 아직. 힘들겠다.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지.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하시거든.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미안. 내가 실례했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3시 보안팀장이 전 직원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 관련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 서버 접근 기록을 전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원은 메일을 읽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비실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습니다.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저녁 6시 태수가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 당분간 서버실 쪽 순찰은 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할 말 없다고 했습니다.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8년 동안 사고 한 번 없었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6층 복도를 지날 때였습니다. 기획팀 사무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원의 자리도 비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집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보안팀 조사 일정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보안팀 회의실에 태수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보안팀장 외에 인사팀 차장도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졌습니다. 태수의 서버실 출입 기록이었습니다. 시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자정 15분에 서버실에 들어가셨습니다. 정확히 12분간 머물렀습니다.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팀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접속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태수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인사팀 차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김 씨,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기획팀 사무실에서는 보안팀 직원들이 컴퓨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자리에 앉아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원의 차례가 왔습니다.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40분 외부 IP 접속 시도 기록이 있습니다. 지원이 의자를 당겨 화면을 봤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사용자 계정으로 접속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사무실에 있었어요. 야근하고 있었다고요. 팀장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밤 업무 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원은 대답했지만 입술이 마른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식당에 혼자 앉았습니다. 평소 같이 먹던 동료들이 다른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몇 명이 이쪽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2시 태수는 경비실에서 정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였습니다. 실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쉬세요. 태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개인 물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지원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이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정직이라고 들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왜 설명을 안 하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러시네요.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왜 맨날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회사 일이다. 신경 쓰지 마라. 제 일이기도 해요. 아버지가 같은 회사에 계시잖아요. 태수는 가방 끈을 고쳐 잡았습니다. 너 일도 바쁠 텐데. 대학교 졸업식 때도 그러셨죠?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을 때요. 연락드렸잖아요. 와달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셨어요. 멀리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손 흔들었는데 그냥 가버리셨어요. 지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축하 한마디도 없이요. 문자도 없었어요. 축하한다. 지금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때 해주셨어야죠. 지원은 엘리베이터로 돌아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늘 그래왔으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봤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보안팀 면담을 마쳤습니다. 2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월요일 밤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컴퓨터로 무엇을 했는지. 대답은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있습니다. 사건 관련 경과 보고 예정. 지원은 핸드폰을 쥔 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태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꺼져 있었습니다. 화면만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회사 정직 통보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학사모를 쓴 지원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태수가 멀리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징계위원회 소집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요일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기획팀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팀장이 자료를 띄웠습니다. 보안팀 조사 결과 중간 보고입니다. 화면에 접속 기록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 하나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40분 김지원 과장 계정으로 외부 접속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지원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정, 서버실 비인가 출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태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씨입니다. 현재 정직 상태입니다. 한 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지원 과장님 아버지시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조사 중입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적 없습니다. 그건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일단 박민준 투자사와의 계약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6개월간 준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장님, 제가 빠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프로젝트까지 중단할 필요는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멈춥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나갔습니다. 지원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자리에 남았습니다.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본부장실로 호출됐습니다. 본부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들어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지원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조사받는 사람이 핵심 프로젝트를 맡을 순 없습니다. 회사 입장도 있고 투자사 신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변명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조사에 협조하는 게 먼저입니다. 당분간 보조 업무만 맡으세요. 지원은 일어섰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동료 2명이 지나갔습니다. 지원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물을 틀어 손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목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기 컴퓨터 로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월요일 밤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11시 40분 외부 IP 접속 시도. 하지만 분명 그때 자신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야근 중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 접속 기록이 남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아버지도 같은 시각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설명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팀 메신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박민준 투자사 계약건, 김지원 과장 제외, 새 담당자 배정 예정. 팀원들의 반응이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지원은 메시지를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본부장실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 아버지가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딸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죠. 같은 회사에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무 접촉이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원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인사팀과 협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6개월간 작성한 기획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자료들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요일 오전 면담 예정입니다. 인사위원회 참석 부탁드립니다. 지원은 확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터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이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지원은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시간 뒤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준비한 자료가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받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3번, 4번.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40분. 20분 남았습니다. 아침 9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인사팀장, 보안팀장, 본부장, 그리고 외부감사위원 2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은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월요일 밤 업무 일지, 근무 시간 기록, 작업 내역이었습니다.
인사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지원 과장, 월요일 밤 11시 40분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야근 중이었습니다.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계속 앉아 계셨습니까? 네. 보안팀장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로그 기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외부 IP로 접속 시도가 있었습니다. 본인 계정으로요. 지원은 화면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저는 외부에서 접속한 적 없습니다. 그럼 누가 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부 감사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과 계정을 공유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같은 날 서버실에 무단 출입하셨습니다. 감사위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자정 15분부터 27분까지 총 12분간입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아버지는 제 업무를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본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김 과장,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진실입니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는지.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지원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개인 물건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 짐을 싸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세면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왜 말을 안 하세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졸업식 때도 취직했을 때도 지금도 거울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해야 하나요? 오후 3시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대회의실이 가득 찼습니다. 전무이사 정우진이 앞에 섰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박민준 투자사가 우리 내부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유출입니다.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 용의선상에 있는 분은 2명입니다. 서버실 무단 출입자와 계정 이상 접속자입니다. 정우진이 지원을 받습니다. 김지원 과장, 혹시 할 말씀 있으십니까?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일어나야 할까요? 앉아 있어야 할까요? 과장님? 정우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전무님, 말씀하세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정보 유출과 무관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계정에서 이상 접속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계속하세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지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졸업식 날 멀리 서 계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같은 시각 제 아버지가 서버실에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췄습니다. 하지만요, 정우진이 기다렸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조사 요청하시는 겁니까? 지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네. 아버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청합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정우진이 기록했습니다.
김지원 과장의 공식 요청으로 외부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가면서 지원을 힐끗 봤습니다. 지원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번호를 받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지웠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입력했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외부 감사조사 통보. 읽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조사됩니다. 화요일 오전 외부 감사팀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3명의 전문가가 보안팀과 합류했습니다. 회의실 하나가 조사본부로 바뀌었습니다. 정우진 전무가 조사를 총괄했습니다. 테이블에 타임라인 차트가 펼쳐졌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40분 김지원 과장 계정 이상 접속. 감사팀장이 표시했습니다. 자정 15분 김태수 씨 서버실 출입. 또 하나의 표시가 찍혔습니다. 두 사건 사이 간격은 35분입니다. 정우진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안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로그가 화면에 떴습니다. 박민준 투자사가 우리 정보를 알게 된 건 화요일 오전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 사이에 유출됐다는 뜻입니다. 정확합니다. 정우진이 펜을 들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서버실에 있던 시간을 정밀 분석하세요. 그 12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CCTV 각도상 화면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서버 접속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1시간 뒤 서버 기록이 출력됐습니다. 숫자와 코드가 빼곡했습니다. 감사팀 기술 전문가가 화면을 분석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김태수 씨가 접속한 시간에 파일 다운로드 기록이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파일 열람, 복사, 전송 모두 기록이 없습니다. 정우진이 의자를 당겼습니다. 그럼 뭘 한 겁니까? 전문가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기록만 여러 개 있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특정 프로그램을 강제로 끈 흔적입니다. 정확히 3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이 물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확인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자리에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조 업무였습니다. 단순 취합 작업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월요일 밤 사용하신 컴퓨터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되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보안팀 조사실로 갔습니다. 기술 전문가가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경 컴퓨터 상태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화면을 봤습니다. 혹시 이상한 팝업이나 알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에 이상한 창이 떴었어요. 어떤 창이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클릭했더니 사라졌습니다. 전문가가 키보드를 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화면에 캡처 이미지가 떴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거였어요. 전문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멀웨어입니다. 뭐라고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클릭하시면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됩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계정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후 4시 조사본부에 새로운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투자사의 거래 기록이었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최근 6개월간 외부업체 거래 내역입니다. 한 항목에 형광펜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한 달 전에 계약했습니다. 보안 솔루션이요? 네. 그런데 업체명을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정우진이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결과가 2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이 업체 추적해 보겠습니다. 저녁 7시 정우진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월요일 11시 40분 멀웨어 실행. 자정 15분 김태수 서버실 출입. 자정 27분 김태수 서버실 퇴실. 그 사이 12분 정우진은 펜으로 타임라인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프로세스 종료 3개. 파일 유출 기록 없음.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안팀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출석 바랍니다. 서버실 출입 당시 행동에 대해 재조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원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래요?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본인이 클릭했습니다. 본인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서버실에 갔을까요?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내일 아버지도 재조사를 받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태수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전무와 감사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서버 로그 출력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태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우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태수 씨, 월요일 자정 서버실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파일 유출은 없었습니다. 대신 프로세스 3개를 종료하셨습니다. 감사팀장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뭔지 아십니까? 태수가 화면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니다. 정우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딸 컴퓨터에 이상한 게 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순찰 중에 봤습니다. 6층 사무실 지나가다가 정우진이 메모했습니다. 계속하세요. 화면이 이상하게 깜빡였습니다. 딸이 클릭하는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실행됐습니다. 그래서요? 걱정됐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버실에 들어가신 겁니까? 네. 권한도 없이요?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정우진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지키려고 하셨습니까? 프로그램을 끄려고 했습니다. 서버에서 강제로. 기술적 지식이 있으십니까?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감사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프로세스를 종료하신 겁니까? 네. 정우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끄기만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하셨습니까? 방법을 몰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진이 감사팀장을 봤습니다. 감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 씨, 잠시 나가 계시겠습니까? 내부 검토 후 다시 부르겠습니다. 태수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우진이 기술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김태수 씨 말이 사실인지 확인 가능합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종료된 프로세스 3개를 분석했습니다. 10분 뒤 전문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이 프로세스들 전부 멀웨어 관련입니다. 정우진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김지원 과장 컴퓨터에서 발견한 멀웨어의 하위 프로세스들입니다. 그럼 김태수 씨가 멀웨어를 막으려 한 겁니까? 정확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차단하진 못했습니다. 왜죠? 방법이 틀렸습니다. 프로세스만 끄면 다시 실행됩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해야 하는데 감사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멀웨어는 계속 작동했다는 뜻입니까? 네. 하지만 잠깐 멈췄습니다.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정우진이 타임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얼마나 멈췄습니까? 약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추정됩니다. 그 시간 동안 데이터 유출이 중단됐을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우진이 계산했습니다. 자정 27분, 태수 서버실 퇴실. 자정 40분경, 멀웨어 재실행 예상. 오전 1시 이후, 정보 유출 완료.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지원이 조사실에 불려왔습니다. 정우진이 설명했습니다. 월요일 밤 아버님께서 서버실에 들어가신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컴퓨터의 멀웨어를 막으려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순찰 중 이상한 걸 발견하고 막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실패하셨고요.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보를 빼낸 게 아닙니다. 지키려 하셨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왜 설명을 안 하셨을까요? 정우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민준 투자사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떴습니다. 유령 보안업체를 통해 해킹 도구를 구매한 정황이 있습니다. 멀웨어 유포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지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빼낸 겁니다. 지원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네요. 악성 프로그램을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클릭했어요. 정우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은 그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계속 침묵하신 이유,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이야기가 끝납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현관에 서 있었고 지원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태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태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지, 자거라. 늦었다. 지원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클릭한 거 아셨죠? 뭐래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버지는 책임 없잖아요. 너는 책임 있다. 예. 태수가 지원을 받습니다. 내가 클릭했다고 밝히면 너한테 책임이 간다. 보안 규정 위반이다. 지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는 내 실수로 결론 내릴 거다.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징계받는다. 기록에 남는다. 태수는 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나는 경비원이다. 잃을 게 없다. 너는 다르다.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 침묵하신 거예요? 태수는 대답 대신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멈췄습니다. 학비 낼 때도 알고 계셨어요? 태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힘든 거 다 아셨으면서 왜 모른 척 하셨어요? 모른 척한 게 아니다. 그럼 뭐예요? 태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원이 뒤따라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의 방은 간결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일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지원이 펼쳤습니다. 첫 장이 보였습니다. 대학교 입학 축하. 지원의 필체였습니다. 친구들이 써준 축하 카드였습니다. 두 번째 장. 장학금 합격 통보서. 4년 전 날짜. 이건 세 번째 장. 지원이 편의점에서 일할 때 쓴 근무 시간표. 태수가 몰래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장. 대학 졸업 증명서 사본. 다섯 번째 장. 취업 합격 통지서. 여섯 번째 장. 지원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라간 프로필 사진. 출력한 것이었습니다. 지원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의 필적이었습니다. 2년 전 5월. 편의점 야간. 시급 9천. 주 5일. 3년 전 3월. 과외. 중학생 수학. 시간당 2만 5천. 4년 전 12월. 장학금 400만 원. 1년 전액.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원은 메모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태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알았다. 몇 시에 끝나는지도 알았다. 어떻게요? 가끔 갔다. 멀리서 봤다. 지원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 위에 얼룩이 졌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기다렸다. 혹시 무슨 일 생길까봐. 퇴근하는 거 확인하고 돌아왔다. 왜 그렇게까지. 내가 혼자 힘들게 사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다. 태수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도와주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내가 싫어할 것 같았다. 아버지, 멀리서라도 지켜보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지원은 파일을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진은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박민준 투자사 조사 결과입니다. 화면에 정리된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유령 보안업체를 통해 해킹 툴킷을 구매했습니다. 머레어 유포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보 유출 사건 최종 보고입니다. 범인은 박민준 투자사입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경비원 김태수 씨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박민준 투자사는 계약 파기 및 법적 대응, 김태수 씨는 경고 조치, 김지원 과장은 보안 교육 이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우진은 지원을 불렀습니다. 과장님, 아버님은 과장님을 지키려 하셨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압니다. 프로젝트 복귀하십시오. 오후 3시 지원은 경비실로 갔습니다. 태수가 근무 복귀 첫날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연한 선택이었다. 지원이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지켜봐 주셔서. 태수는 다시 근무일지로 눈을 돌렸습니다. 지원아. 네. 내일부터 아침에 같이 출근하자.
지원이 웃었습니다. 네. 그날 저녁 박민주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 8시 태수는 집 앞에서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셨어요? 응.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새 투자사 미팅이에요. 그래. 네. 이번엔 제대로 확인했어요. 보안팀이랑 같이 검토했고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둘이 멈췄습니다. 그럼 저 올라갈게요. 가거라. 지원이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태수는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지원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새 투자사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제안서 검토했습니다. 좋은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다만 보안 부분을 좀 더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 보완했습니다. 이중 인증 시스템과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했고요. 투자사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번 사건 이후 많이 달라지셨군요. 네. 배운 게 많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지원아, 프로젝트 잘 되고 있어? 응. 이번엔 확실히 준비했어. 다행이다. 그때 진짜 걱정했거든. 지원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오후 3시 정우진이 기획팀을 찾아왔습니다. 김 과장, 잠깐 시간 있습니까? 네, 전무님.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 투자사와 계약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다음 주에 최종 계약 예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뵀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요? 오늘 아침에 경비실에서 인사 나눴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딸 자랑 많이 하시더군요. 지원이 웃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네.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표정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녁 6시 태수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로비에서 지원을 기다렸습니다.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먹고 싶은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요. 나는 다 괜찮다. 그럼 집에서 제가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지원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김치찌개 괜찮으세요? 그래. 태수는 거실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부엌에서 칼소리가 들렸습니다. 1시간 뒤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드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요? 태수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 저는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가끔 꿈에 나와요. 그래. 누가 제 손을 잡고 걸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버지였나 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은 늘 작았다. 지원이 웃었습니다. 이제는 컸어요. 그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지원이 그릇을 닦고 태수가 물기를 닦았습니다. 밤 10시 지원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계약 준비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습니다. 지원아, 수고했어. 내일 발표 자료 최종 체크하자.
네, 팀장님.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방이었습니다. 지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출근했습니다. 회사 정문을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아버지와 기획팀 과장 딸. 서로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갔습니다. 로비에서 둘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저 올라갈게요. 응. 잘하고 와라. 네. 지원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지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태수는 경비실로 걸어갔습니다.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